안녕하세요. 3월 16일 시황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코스피는 0.7%, 코스닥은 한 1.5% 정도 상승을 하면서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한 2배가량 더 많이 나온 나름 해피한 하루였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씩 혹은 비중을 많이 실어서 갖고 계실 2차전지 관련 회사가 크게 하락이 나오면서 그런 분들께는 좀 힘든 하루가 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이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정리를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7%,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한 2배 정도 상승 종목이 더 많았고요. 코스닥은 마찬가지로 한 2배 정도, 1.5% 정도 크게 상승이 나왔네요. 왼쪽이 코스피, 오른쪽이 코스닥인데요. 보시면은 코스닥은 특별히 하락하는 순간이 없이 그냥 쭉 올라가는 모습이고, 코스피는 나름대로 좀 등락이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추세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아무래도 좀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같이 덩치가 큰 애가 좀 하락이 좀 크게 나오면서 상승하는 그 발목을 붙잡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건 조금 이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제가 어제 오늘 좀 일도 너무 바빴고 몸도 개인적으로 좀 안 좋아요. 오늘 목소리가 조금 무거운데 느껴지시려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틀이나 영상을 쉬면은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아서 오늘은 영상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제 굉장히 좀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연기금이 드디어 순매수로 돌아왔습니다. 보시면은 자그마치 1100억이나 샀어요. 52 영업일 연속, 52일도 아니고 52 영업일이에요. 엄청나죠. 그래서 그걸 뚫고 이제 드디어 순매수로 돌아섰는데, 2 영업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해주셨습니다. 이 감사한 분들이. 코스닥도 자그마치 250억이나 사주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어쨌든 이거에 힘입어서 지수는 오늘 상승이 나왔고요. 외국인들은 지금 순매도로 나왔지만 시간대별로 보시면은 코스피도 마지막까지 그 1시 반 정도 이후에 쭉 큰 규모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코스닥도 보시면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쭉 매수를 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전반적으로 수급은 괜찮았어요. 선물도 외국인들이 그 매도 포지션 청산을 좀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누적이 되고 이게 얼른 매도 포지션이 청산이 돼야 날아갈 수 있다. 그거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건 계속 확인하셔야 됩니다. 증시 주변 자금도 보시면은 6조 이상 들어왔죠. 이거 보고서 이제 기사를 썼던 분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제가 60조 깨졌다 라는 신문 기사 쓰신 분 보고 이런 거 쓰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바로 회복이 됐죠. 그래서 그냥 증시 그 고객 예탁금은 비슷한 수준이다. 아직 크게 그런 건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솔직히 시장 관련해서는 특별히 말씀드릴 만한 건 없어요. 오늘은 그냥 좀 오늘은 특별히 시장이 크게 움직인 것도 없고, 오늘 밤하고 내일 밤까지 진행되는 FOMC, 그렇게 이틀 동안 회의를 해서 내일 밤에 이제 그 결과가 나오죠. 또 파월 형님이 뭐라고 얘기하실진 정확히 예상은 할 수 없지만, 일단은 좀 지금 증시 흐름을 봤을 때는 우리가 기대하는 얘기가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좀 좋은 얘기가 나올 것 같다 싶으면 그 명분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도 시장이 좀 출렁이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순항하는 거 보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현금화를 좀 했어요. 좀 많이 했습니다. 그 정도 그냥 참고만 하시고 이대로 그냥 쭉 올라가면 저도 제일 좋죠. 근데 일단은 저는 좀 지켜보려고 하는 입장이고, 근데 그것보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실 부분은 배터리 회사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정리를 좀 한번 간단하게만 좀 보고, 그 다음에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저도 이제 배터리 회사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반도체랑 배터리랑 투탑이니까 반도체가 1등, 배터리 회사가 2등이거든요. 제가 가진 그 비중이. 그러니까 그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리포트를 하나 띄워놓고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하이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 폭스바겐 파워데이라는 게 있었어요. 작년 9월인가 10월인가 그때 테슬라 배터리데이가 한번 있었는데, 그거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때 테슬라도 배터리데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터리 내재화를 하겠다, 우리 자체 생산할 거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시장이 한번 출렁였었는데, 이번에 폭스바겐도 자기들이 배터리를 내재화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시장에서도 이미 돌고 있던 얘기긴 해요.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 좀 충격이 온 거죠. 근데 어떤 내용 때문에 충격이 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은 일단은 뭐 내연기관 차도 많이 팔고 전기차도 테슬라에 이어서 2위입니다. 테슬라가 한 45만 대 정도 팔면서 연간 45만 대 정도 팔면서 1위고요. 폭스바겐 그룹이 한 40만 대 정도 그 정도 규모가 된대요. 그리고 현기차는 4위인데 한 20만 대 정도. 현기차도 많이 파는 수준이죠. 어쨌든 뭐 그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근데 얘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그 2030년도까지 유럽에다가 그 노스볼트라는 회사랑 같이 해가지고 6개 배터리 셀 공장을 세워서 자기들이 파는 차의 한 80% 정도 수준까지 공급을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2023년부터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렇게 할 계획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예, 배터리 셀의 내재와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 하고 있죠. 그리고 근데 이거는 뭐 별로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돼요.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문제가 된 건 뭐냐면요. 파우치형 배터리가 아닌 각형 배터리를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아까 있었는데 네, 보시면 각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왜 충격이냐면요. 이게 신문 기사인데 3월 15일 날 나온 기사예요. 그러니까 어제 오전에 나온 기사인데 각형에 지고 파우치형이 뜬다. 그러니까 최근에 파우치형을 많이 쓰는 트렌드예요. 일단 각형은 내구성이 좀 강한 특징이 있는데 대신에 무겁고 크게 만들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각이 져 있다 보니까 모양을 좀 유연하게 만들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차량 디자인하는 게 좀 어렵다 이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근데 파우치형은 에너지 밀도가 높고 디자인이 좀 용이해요. 그리고 근데 문제는 이제 만들기가 좀 어려워서 기술력이 좀 필요하고 또 비쌉니다. 또 이제 외부 충격이 좀 다소 약하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건 보완을 해 나가고 있죠. 근데 어쨌든 최근에 점유율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시면 파우치형이 이 네모가 파우치형인데 원통형을 제꼈죠. 원통형은 뭐 말씀드리자면 단가가 좀 싸고 그다음에 장벽이 좀 낮아요. 기술 장벽이. 그래서 지금 이제 파우치형하고 각형 쪽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각형이 그래도 뭐 일단은 가장 많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파우치형이 좀 올라오는 추세죠. 근데 갑자기 파우치형 배터리가 아닌 각형 배터리를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 충격이 온 겁니다. 그래서 파우치형 배터리를 쓰는 회사가 LG에너지솔루션이랑 SK이노베이션이에요. 특히 SK이노베이션은 생산 배터리의 전량이 다 파우치형 배터리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거의 대부분 한 90% 이상이 파우치형 배터리입니다. 각형 배터리 쓰는 회사는 삼성 SDI, 그 다음에 CATL 중국 회사예요. 그 다음에 노스볼트 아까 나왔던 회사죠. 이 정도가 이제 각형 배터리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각형 배터리 진영인 삼성 SDI 제외한 파우치형 배터리 생산하는 여기 써있죠. 당황스러운 소식일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한 번도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는 노스볼트가 여기 보시면은 그 2023년에 1공장을 처음 가동을 하는 애들이거든요. 노스볼트. 그 다음에 이 공장이 2025년 가동인데 얘네들이 이제 그 240GWh 정도 규모.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LG화학의 2배 정도 되는 규모를 과연 정상적으로 잘 가동시킬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율 맞추는 게 생각보다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해진 그 기간 내에 수율을 맞출 수 있을까? 안정화시킬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설령 이걸 맞춘다 하더라도 일단은 빨라야 한 공장이 2023년도에 문을 열면은 뭐 그걸 생산을 해서 실제로 탑재하고 이런 건 2024년부터 숫자로 찍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빨라야 2024년부터 실적이 찍힌다는 얘기니까 한 3, 4년 정도는 영향을 안 미친다는 얘기죠. 거기에다가 지금 그 물량 그 수주 받아놓은 거 LG화학이랑 SK이노베이션이랑 삼성 SDI는 일단 빼고 볼게요. 삼성 SDI는 영향이 없어요 아직은. LG화학이랑 SK이노베이션이 최소 3, 4년 동안은 지금 공장 풀로 돌려도 실적에 영향이 없을 정도로 수주 계약을 다 받아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단적인 예를 들어드릴게요. 그 올해 출시된 아이오닉 5 있잖아요. 그게 이제 10조짜리 규모가 전량 다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쓰고 그 다음에 내년에 출시될 아이오닉 6 있잖아요. 요게 이제 16조 규모인데 LG화학이랑 CATL이 나눠서 이제 가져가잖아요. 그 다음에 2023년에 나올 모델 요게 이제 3차 입찰을 받았었는데 여기에 들어갈 게 이제 SK이노베이션하고 CATL 원래 이제 삼성 SDI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았는데 각형 배터리를 안 쓰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삼성 SDI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좀 아이러니하게 이번에는 또 각형 배터리 때문에 삼성 SDI만 좀 살아남고 파우치형 배터리 쓰는 LG랑 SK가 좀 안 좋은 영향을 받았죠.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게 여기서도 나오네요.
어쨌든 2023년 물량까지 지금 계약이 다 끝났습니다. 현기차도 이런 상황이고 다른 회사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2024년에서 25년 양산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에 입찰 예정이다. 그러니까 배터리 쪽이 업계가 다 이렇습니다. 지금 요때 양산하려면 2024년에서 5년도 모델은요, 올해 입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3, 4년. 그러니까 빠르면 한 4, 5년 정도? 늦어도 한 3년 정도는 먼저 입찰을 해놔야 배터리 공급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한 3, 4년 정도까지는 계약이 꽉 차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3, 4년 정도는 실적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각 회사에서 좀 생존 전략을 잘 짜야겠죠. 아무래도 폭스바겐 그룹 자체가 워낙에 큰 회사잖아요. 얘네들이 그 폭스바겐 그룹이 아우디, 벤틀리, 포르쉐 뭐 이런 그 좀 잘 나가는 고급 차량들 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그룹이니까 전기차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은 테슬라에 이어서 2위 그룹이지만 언제 또 1위로 올라갈지도 모르는 거고, 설령 2위 그룹이라고 할지라도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큰 규모잖아요. 지금 폭스바겐한테 SK이노베이션이 공급을 하다가 까였다는 거는 이 그룹 차원에서 다 같이 이제 그냥 까였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좀 부정적인 상황이 될 수 있지만 너무 그렇게 막 극단적으로 안 좋게 보실 만한 상황까지는 아닐 수도 있다. 대신에 이제 주가는 몇 년치를 좀 선반영해서 앞서서 반영을 하고 하니까 얘네들이 빨리 이제 다른 실마리를 풀어 나가려고 좋은 뉴스를 또 생산해 내야겠죠. 그 기간까지는 조금 힘든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LG랑 SK에 대해서 좀 좋게 바라보고 계신 분들은 조금 그걸 길게 보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LG화학이랑 SK이노베이션보다는 SK보다는 LG 쪽을 좀 더 좋게 봤고요. LG보다는 저는 삼성 SDI를 가장 좋게 봤었습니다. 그리고 완성 배터리 업체보다는 저는 굳이 보자면 소재 쪽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완성 배터리 업체는 투자를 안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탑픽은 에코프로비엠이고, 그 코로나 전부터 저는 계속 들고 있었고, 코로나 때 그 계좌가 녹아내릴 때도 단 한 주도 안 팔고 지금까지 계속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번 그 소식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오히려 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기사 보면서 그 내용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폭스바겐이 뭐 내재화 계획을 세우면서 그것 때문에 오늘 주가가 반응이 온 회사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보시면은 뭐 폭스바겐이랑 직접 공급하는 게 아니라 노스볼트 관련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회사들인데, 예를 들면은 그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동진세미캠, 뭐 댓글로도 제가 이제 동진세미캠 추천드렸다가 수익 크게 봤다고 감사하다고 남겨주신 분 계셨는데 갖고 계시려나 모르겠어요. 오늘도 크게 올랐죠. 축하드립니다. 동진세미캠이 노스볼트랑 이제 연관이 있는 회사고, 그다음에 솔루스 첨단 소재, 두산 솔루스죠. 근데 얘네들은 이제 실제로 계약을 하고 있는 건 아닌데 그 생산 설비 자체가 지금 유럽 쪽에 위치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노스볼트랑 그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이슈로 좀 많이 올랐습니다. 좀 이따 차트도 한번 같이 볼게요. 뭐 이런 회사들, 걔네들이 좀 이번에 반응이 좀 세게 왔습니다. 실제로 공급을 하는 회사들은 동진세미캠이랑 나노신 소재.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한번 볼게요. 차트를. LG화학 어디 갔냐, 동진세미캠이 오늘 7.6% 올랐고 장중에 많이 올랐어요. 장중에 8.5%까지 올랐고요. 그 다음에 나노신 소재도 12.5% 올랐고, 솔루스 첨단 소재도 한 9% 정도 상승을 했네요. 근데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 이번에 노스볼트랑 조인을 해가지고 폭스바겐이 내재화 추진을 하면은 그 유럽 쪽에 위치한 솔루스 첨단 소재가 동박을 공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뭐 이러는 걸로 이제 이렇게 주가가 반응을 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유럽 쪽에 진출을 해서 작업을 할 만한 소재 업체들이 있다면 걔네들은 당연히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얼마 전에 OLED 관련된 거 말씀을 드릴 때 삼성 디스플레이가 생산 설비를 만들어도 걔네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장비 업체들이나 소재 업체들이 도움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걔네들하고 상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뭐 완성 배터리 업체의 그 주도권이 어디로 넘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술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생산 설비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다면 소재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터리가 현재 물론 이제 갈수록 이제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 치킨 게임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공급
부족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얘네들마저도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데다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이제 SK랑 삼성 쪽은 이제 에코프로비엠 투자하면서 공부를 해서 좀 아니까 요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얘네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용 생산 라인을 우리랑 만들자. 그리고 삼성 SDI는 또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하고 이제 조인해가지고 합작 법인을 또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들하고 계약하자. 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손을 내밀어요. 배터리 자체도 지금 공급 부족인데 양극재 같은 소재들도, 그러니까 잘 만드는 소재가 당연히 전제가 붙어야겠죠. 잘 만드는 소재 업체들한테는 서로 지금 달려들어서 우리한테 달라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박도 마찬가지죠. SKC나 뭐 일진머티나 이런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그 완성 배터리 업체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덜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있는 사건으로 인해서 좀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럼 소재 업체 쪽으로 조금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해외 쪽으로도 지금 생산 라인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것 같고, 물론 이제 이 ITC 판결로 인해서 SK이노베이션 때문에 조금 영향을 받긴 했는데, 일단은 뭐 삼성 SDI랑 또 이제 주요 고객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대처를 좀 할 수가 있겠죠. 뭐 기술력도 충분히 좋은 회사고. 그래서 뭐 이런 부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K랑 LG랑 지금 그 소송 관련해서 이게 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죠. 기존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는 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실 거고, 최근 상황을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일단은 LG는 빨리 SK가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합의 규모를 좀 좁혀서 우리 빨리 합의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SK는 미안하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지금 합의 소송 규모가 너무 차이가 크다 보니까 LG는 한 3조 가까운 금액을 얘기를 하고 있고 SK는 지금 한 3천억 정도 얘기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규모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SK는 돈 주기보다는 어떻게든 거부권 발동을 얘기를 하려고 지금 그것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 거부권을 유도를 하기 위해서 조지아 쪽에다가 긍정적인 영향 미치는 거, 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LG 입장에서는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LG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미국에다 투자할 수도 있다, SK 공장도 인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그럼 바이든이 만약에 뭐 그럴 것 같지도 않지만 만약에 이제 조지아 쪽에 SK가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것 때문에 거부권 발동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다면 굳이 그거를 뭐 SK 손을 들어줄 필요가 없잖아요. 거부권 발동할 필요가 없잖아요. LG가 뭐 5조씩 투자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굳이 SK 그 거부권 발동해가지고 이런 선례를 남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SK는 LG가 우리 지금 얘기하는 거 바이든 거부권을 저지하려고 방해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LG는 아니다. 지금 SK가 나쁜 짓 해가지고 고객사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거 그거 막으려고 우리가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뭐냐면요. SK는 지금 물밑 작업으로 지금 자회사들 매각을 하려고 해요. SK 루브리컨츠랑 또 뭐더라? 하여간 지금 자회사 몇 개 지금 팔려고 해요. 내놨어요. 그게 규모가 한 2조, 다 팔면 한 2조 좀 넘는 규모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게 만약에 매각이 잘 되면, 그리고 SK랑 LG랑 지금 그 소송 관련해서 이게 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죠. 기존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는 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실 거고, 최근 상황을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일단은 LG는 빨리 SK가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합의 규모를 좀 좁혀서 우리 빨리 합의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SK는 미안하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지금 합의 소송 규모가 너무 차이가 크다 보니까 LG는 한 3조 가까운 금액을 얘기를 하고 있고 SK는 지금 한 3천억 정도 얘기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규모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SK는 돈 주기보다는 어떻게든 거부권 발동을 얘기를 하려고 지금 그것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 거부권을 유도를 하기 위해서 조지아 쪽에다가 긍정적인 영향 미치는 거, 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LG 입장에서는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LG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미국에다 투자할 수도 있다, SK 공장도 인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그럼 바이든이 만약에 뭐 그럴 것 같지도 않지만
만약에 이제 조지아 쪽에 SK가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것 때문에 거부권 발동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다면 굳이 그거를 뭐 SK 손을 들어줄 필요가 없잖아요. 거부권 발동할 필요가 없잖아요. LG가 뭐 5조씩 투자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굳이 SK 그 거부권 발동해가지고 이런 선례를 남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SK는 LG가 우리 지금 얘기하는 거 바이든 거부권을 저지하려고 방해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LG는 아니다. 지금 SK가 나쁜 짓 해가지고 고객사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거 그거 막으려고 우리가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뭐냐면요. 일단은 SK도 결국에는 합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배터리 사업 포기할 수는 없죠. LG랑 그 4월 11일까지 합의를 못하면 그 배터리 사업 접어야 되거든요. 그럴 수는 없으니까 합의 자체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합의금 규모가 커지는 거에 대비해서 그 SK 루브리컨츠랑 막 이런 알짜배기 자회사 몇 개 있어요. 그것도 지분 매각하겠다고 시장에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진행도 하고 있고 결국에는 합의는 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합의가 잘 안 된다는 소식 때문에 이게 좀 주가가 떨어진다 이러면 조금씩 주워 담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일단은 그것 때문에 그걸 LG도 알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SK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합의금 규모 낮추려고 하는 거다. 얘네들 지금 우리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우리가 대승적으로 봐줄 수도 있었는데 이놈들이 합의금 낮추려고 지금 쇼하는 거기 때문에 니들이 그렇게 나오면 나도 니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니들 방해해줄게. 이런 차원에서 얘기한 거겠죠. 이거 어그로 끄는 거죠. LG도 무슨 뭐 SK 고객사로 인해서 피해보는 애들을 조지아를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려고 LG가 진짜 선의의 의도로 이렇게 했겠습니까? SK가 미우니까 하는 거지. 어쨌든 LG 마음도 이해는 돼요. 근데 일단 첫 번째로 제일 나쁜 건 SK고요. 기술 베껴놓고 이렇게 합의금 깎으려고 수를 써도 이렇게 씁니까? 근데 일단은 지금은 판이 좀 바뀌었죠. LG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SK 한번 봐줘라. 이런 차원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SK 이번 행동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지금 LG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주도권이 중국 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이거 잡아오기 힘들거든요. LG는 그 CATL이랑 지금 1, 2등 다투고 있어요. 물론 이제 CATL이 1등이긴 한데 LG가 한 번씩 1등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또 한 번씩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도권이 CATL로 완전히 넘어가 버리면 LG도 좋을 게 없어요. 그래서 합의 쪽에서 나름대로 좀 긍정적인 얘기가 4월 11일 다가올 때쯤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SK가 이렇게 좀 얘네 둘이 좀 어그로 끄는 것 때문에 합의가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주가가 좀 빠진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조금 주워 담으셔도 결과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번 주는 나름대로 큰 사건들이 좀 있죠. 내일 지나면 목요일 날은 SK 바이오사이언스 청약 받으신 분들 그 매도도에서 수익 실현도 좀 하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FOMC 그 건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중요한 사건이 될 텐데 이번 주에 다들 좀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좀 바라고요. 저도 바쁜 일 좀 빨리 마무리하고 좀 여유를 찾은 다음에 여러분들께 많은 양질의 영상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원을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